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21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장 같이 한번 잘 준비해서 시장 대응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시장 상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있었던 다우지수부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50포인트 1.01% 하락을 한 44,17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47, S&P는 0.43%로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어저께 분석을 해드렸던 것이 독일 지수와 연동을 해드렸죠. 독일 지수와 마찬가지로 추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긴 하겠지만 다이격 상태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매물을 받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다우지수 역시 5일선과 21선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주고 있지만 이미 힘을 조금 잃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제 전달해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추세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길어져야 신경을 좀 많이 쓰겠지만, 지금은 추세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내용,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내용 자체인데, 지금 데미지를 받은 게 뭐냐면 월마트 때문에 그래요. 월마트. 그러니까 월마트의 주가의 움직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결과물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지금 6% 정도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주가 보시다시피 계속 좋았습니다. 월마트 주가가 계속 좋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된 것이 실적 발표인데,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실적의 컨센서스가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월마트의 충격 여파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수익치가 생각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이 월마트의 CFO가 말씀하시길, 이 소비자와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상황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향후 소비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었었거든요. 결국은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이 당장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향후 지금 당장은 기업들의 영향으로 제한되지만 향후 이게 개개인 소비로 더 전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이 기름을 한번 사용하는데 11만원, 12만원이 들어갔던 것이 이젠 그 부분들이 트러블이 발생돼서, 예를 들어서 25%를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10만원에 25%는 25,0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3만원꼴을 오르니까 12만원이 들어가던 비용이 15만원, 16만원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제품 단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제품 단가로 전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점이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주가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실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였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 소비재와 산업군 쪽이 몰려있는 다우지수에 좀 치명적인 상황이 됐고, 반대로 기술주들은 당장 나랑 뭔 관계야 하면서 그거 버텨내면서 그래도 소폭 조정권, 약보합에서 약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FOMC 의사록에서도 그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표들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도 지표들이 나올 건데, 월마트에서 저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나올 서비스 PMI, 제조업 PMI, 합성 PMI, 기존주택 판매,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이 지표들,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표가 하향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기사를 보시면, 제가 사실 웬만하면 방송에서
뭐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떨어졌느냐를 보면, 일단 미국 시민들이 언급하는 인터뷰들을 보면 너무 독단적이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소비 물가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불질러 버렸죠. 어떻게? 관세로 불을 질러 버리니까 시장이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게 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에 현재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지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눈앞에 보이는 암초면 피하기라도 할 텐데, 이건 암초가 아니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갑자기 나오는 이제 장애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생길 때마다 주가의 부담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시나 좀 시장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지난밤에 시장을 보면서, 저도 이제 어제 매매를 겨우겨우 끝내놓고 느낌이 안 좋아서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그냥 매수를 잘라버렸잖아요. 요즘 자르고 나면 요파동이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굳혀지면 좋은데, 굳혀지는 게 아니고 급락한 이후에 아주 빠르게 반등을 해서 회복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계속 횡보를 하니까 어떻게 뭐 손을 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별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넘기긴 넘겼는데, 순간순간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 순간순간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그냥 만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하방 압력을 다소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수와 매도, 상승과 하락을 다 열어두는 매매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만 쫓아간다고 하면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좀 치중하는 매매 전략이 다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좀 거꾸로 본다고 하면 또 그렇게만 따라갔을 때는 또 지금같이 급반전이 나왔을 때 대응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엄연하게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주인 나스닥과 우량주와 기초산업군인 다우지수의 30개가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S&P 500개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수의 그 구분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야, 그러면 그게 뭐가 나오든 말든 니는 알 거 없이 그냥 기술주들 위주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기술주들의 형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흔히 말해서 주가를 좀 캐리하고 있고, 애플, 지금 보면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주가의 움직임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라든지 기초적으로 주가를 원래 좀 주지하고 있었던 브로드컴이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현재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20일째 올렸던 것을 지금 3일째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성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익성 욕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가가 그냥 맹하니 올라갈 때는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야 돼.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금 가격이 그렇죠. 금 가격이, 여러분, 금 가격이 조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금 가격이 조정 받습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 조정받을지 저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지금은 당장 금을 안 사면 난리가 날 것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눌리면 사고 눌리면 사고 눌리면 사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가 특정 시기에 어떤 코멘트 한번 잘못 나오면 바로 차익으로 바뀌는 현상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은 골드도 조정을 받겠지만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일 때는 주가의 레인지를 계속 걸어서 위쪽을 쏘는 전략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에요. 형성된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강세, 무조건적인 상승이라고 칭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전략은 저도 지금까지는 매매를 못했어요. 매매를 안 했고, 계좌 보시면 깨끗하죠. 매매를 아예 못했고, 한 주를 마감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가볍고 심플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특별히 손을 못 대다가 제가 지금 방송을 찍어드린 이유는 이제 저도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매도 포인트를 잡아볼까는 하는데, 그 이유는
어제 제가 매수를 찍었던 위치가 지금 저항구는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 매도를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변동성이 워낙 없어서 변동성이 지금 0.03이 보합에서 종일 움직였었거든요. 보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좀 튄다라고 했을 때 좀 크게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쉽게 덤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 장세가 마감이 됐고 곧 유럽장이 오픈이 되거든요. 유럽장이 오픈을 하면서 매매를 한번 구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 브리핑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강해 보이지만 그렇게 뚜렷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뚜렷하게 강하지는 않고, 또 하나는 굉장한 차익성 압박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성을 타진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점을 잘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영상을 좀 올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못 올려드리면 다음 주 올려드릴 것 같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남은 시간 거래 잘 하셔서 좋은 결과 가지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마감 짓도록 하겠고 저는 실전 매매에 참여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